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KBS의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올여름 무려 50일 넘게 이어졌던 긴 장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상 고온으로 더운 공기 덩어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사이로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 가까이까지 내려와 장마 전선이 물러가지 못한 게 역대 가장 긴 장마의 원인이 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시베리아 이상 기후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구 동토층이라던 시베리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감염병 출현이 되풀이되는 현장을 최창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북극권 내 야말반도. 모스크바를 출발해 꼬박 이틀을 이동하면 툰드라 유목지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술록을 치며 살아온 유목민 가족을 만났습니다. 예전엔 여름철에도 섭씨 20도를 넘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몇 해 전부턴 30도를 넘나드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Из-за жары? 겨울에 눈이 줄어 땅이 건조해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면서 술록은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Ну, у них тут кавычки, копыта вот так. Тут опухают, вот эти копыта опухают, и вот даже старая рана, видите? Да. Они сами заходят, приходят. У них там тазик с водой стоит. 어머니 안나 씨는 최근 전기 냉동고를 장만했습니다. 길어진 여름 탓에 이제 냉동고는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Сейчас мясо мы храним в морозильнике. Раньше хранили под землей в мерзлоте. Вот и она сохраняется очень долго. Просто она ранее была очень, поэтому рано вот в июне уже. Постоянно у нас снег лежит в июне месяце, а в этом году в июне не было уже снегу совсем уже. 이 지역의 한 호수에선 올해 7월 고대 매머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만년 전 사체지만 얼음 속에 파묻혀 있어 근육과 연골, 섬유 조직이 고스란히 보존됐습니다. 사체 안에 어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잇따라 녹으면서 잠자고 있던 병원체 발견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Кажется, потому что даже если вирус новый, это еще не значит, что он поражает человека, разумеется. 4년 전에도 시베리아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얼어있던 술록이 드러났습니다. 사체 속 탄저균이 되살아나 12살 소년이 숨지고 유목민이 20명 넘게 감염됐으며 술록 수백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Если сибирская язва была бы, то там все олени умерли. Да, от жары все это зависит. Если прохлада, то олень нормальный. 이 거대한 분화구는 녹아내린 영구 동토층에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방출되면서 형성된 구덩이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여기서 나온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며 이 때문에 병원체가 출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은 이제 안나 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보신 것처럼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근본적 원인 규명이 시급한데요. 송형국 기자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자연재해와 코로나19.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활동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염병 한 70% 정도 이상이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감염병이 많이 늘어난 이유로 꼽는 게 뭐냐면요. 산림의 파괴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가능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좁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염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러 측면들은 인간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계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동물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갈수록 접점이 늘어난다는 거죠. 감염병이 늘어나는 게 중 하나의 이제 나쁜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이런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로 보셔야 되거든요. 인류가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데에 학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못 들었던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야생동물들 또는 야생생물 서식지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 행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질병들의 범람은 아마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기후의 위기를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류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조만간에 올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78억 명의 인류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이에 따른 자연재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뭐 코로나19, 미세먼지, 뭐 금융위기, 뭐 여러 것. 이 기후위기는 뭐 그 모든 거를 다 합친 그 이상의 그 위기이고 결국 이게 문명의 위기이거든요. 문명 그 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인류가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 고치지 못한다면 다가올 복합재난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